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7쪽에서 110쪽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남북 분단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항시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이상가족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국방비 지출이 과다하죠. 그리고 남과 북의 문화 차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통일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앞서 문제가 됐던 국방비를 절약해야 되고요.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경쟁력이요? 국가 경쟁력이요. 그리고 대륙 횡단 철도로 외국과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입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요. 비무장지대 활용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조화롭게 노력했을 때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입니다. 지금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죠. 서울에서. 남북 교류의 움직임은 1970년대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1991년에는 남북 화해, 교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지금 채택하고 있는 모습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요. 2000년, 2007년, 2018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2018년도에 개최된 모습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분단 이후 제일 먼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죠. 누가 제일 먼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났을까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이십니다. 김대중 대통령은요, 남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셨어요. 이런 정치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통령이나 높으신 분들끼리 악수만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비용이죠.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40.3%가 경제적 비용입니다. 아무래도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차이가 크다 보니 걱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협력을 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2005년에 가동한 개성공단입니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해서 현대화 착공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북한과 철도를 연결하려고 지금 2018년도에 착공식을 했어요. 이렇게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적이 있고,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고요. 시설을 개선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성공단도 함께 가동하고 경의선, 동해성도 다시 연결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교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개성공단이 4년 넘게 지금 중단된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운영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등 경제적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운영되겠죠. 그리고 통일을 반대하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25%나 나왔는데요. 경제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이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열스럽다, 료해하다, 어망결에 궁겁다.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듣는 말이죠. 분단된 지 오래돼서 언어가 이질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75년간의 분단 동안 언어, 문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인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요. 남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공동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죠.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공동 입장 모습이고요. 그리고 2018년에 남북예술단 합동 공연도 이루어지죠. 이렇게 통일을 위해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함께 해서 올림픽도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합동공연 예술단도 펼치고 이렇게 달라진 문화도 있지만 또 역사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한 것들이 있어요. 자, 씨름도 북한에서도 있는 스포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스포츠죠. 씨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해야지라고 똑같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각자 가치가 아니라 따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에서는 얘들이 같은 씨름을 왜 두 나라가 따로 신청을 했을까? 같은 거 아니야? 이랬죠. 그래서 결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씨름이 공동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김장하는 문화, 우리 겨울철 시작 전에 김장하는 문화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아있죠. 이런 풍습이나 음악은 남아있어요. 이거는 남북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이러한 여러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통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비무장지대 활용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우기 전에 비무장지대의 DMZ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이 2km 정도 각각 떨어진 곳에 비무장지대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휴전선이 있고요. 지금 남쪽으로도 2km, 북쪽으로도 휴전선을 기준으로 2km씩 떨어진 이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지금 비무장지대의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북측에 비무장지대 개설 구간이 있고요. 남측에 개설 구간이 있어요. 요렇게. 그렇게 돼 있고요.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람들이 몇십 년간 없었더니 참 이상하죠. 사람들이 안 살면 오히려 야생동물이라든지 식물들이 더 잘 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멸종위기의 야생동물과 식물이 102종이나 돼요. 야생동물 1급은 18종이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고요. 2급은 84종이 지금 멸종위기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보입니다. DMZ의 멸종 위기종이죠. 제두루미, 두루미, 그 다음에 사냥, 반달 가승곰, 이렇게 사양노루 같은 것들이 비무장지대에 살지만 멸종 위기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는요, 다양한 문화 유적지도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DMZ 안에 있는 어떤 우리 문화 유적지로는요, 지금 궁예 기억나죠? 후 고구려와 태봉궁을 세웠던 궁예 도성이 DMZ 비무장지대에 숨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어요? 내성이 묻혀 있다고. 지금 궁예죠. 궁예는 애꾸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어서 조사하기가 어렵고 묻혀 있는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북은 2018년 이 철원성을 공동 발굴 조사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직까지 착수하진 않았지만 공동으로 이 후고구려 태봉궁의 철원성을 공동 발굴 조사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무장지대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 필기 올린 거 해오시고요. 생각이 필요한 질문과 답 2개 만들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